새벽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두 경기 열렸습니다. 비아레알과 유벤투스, 첼시와 릴 경기 치러졌는데요. 비아레알과 유벤투스는 1대1로 비겼습니다. 1차전이었는데 2차전은 이제 유벤투스 홈에서 하니까 최종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번 경기에서 32초 만에 골을 넣은 이적료 1,000억 원이 넘는 블라호비치입니다. 블라호비치가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정말 뜨거웠잖아요. 뭐 아스날과 연결되네, 어디랑 연결되네, 어디를 가네, 어디를 거절하네, 막 난리가 났었고 정말 뜨겁고 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골은 넣는구나. 왜 이 선수를 1,000억 원의 그런 비싼 이적료에 데려갔는지 이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비아레알이 킥오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볼을 유벤투스 쪽에서 가져와가지고 뒤쪽에서 크게 롱볼로 질러냈는데 와 그거를 블라호비치가 잡아가지고 약간 옆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역동작에서 때려가지고 반대쪽으로 때려넣는 오른발로 정말 멋진 결정력이었습니다. 뭐 결과는 후반전에 이제 비아레알이 하나 만회하면서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요 임팩트는 컸다. 실제 기록도 하나 좀 남았는데요. 오늘이 블라호비치가 22살 25일이었대요. 아직 젊은 선수죠. 그래서 이 기록은 유벤투스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골을 넣은 역대 최연소 득점 2위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골을 넣었다는 건데 과거 유벤투스 선수 중에 챔피언스 데뷔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골을 넣었던 선수는 역사죠. 델 피에로. 이어서 이번에 블라호비치가 이제 골을 넣은 겁니다. 확실히 결정력은 좋아요. 자,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하고 싶은 경기는 첼시와 릴 경기인데 첼시가 2대0으로 홈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루카쿠 제외된 거. 또 하나는 티아고 실바와 캉테 진짜 공 잘 찬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루카쿠는 교체 선수 명단에는 있어요. 그런데 뭐 당연히 선발도 아니었고 교체로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그냥 빠져버렸던 거죠. 대신에 투엘 감독이 카이 하베르치, 그 다음에 플리식, 지에으 이렇게 3톱 약간의 퍼스트나인의 느낌으로 좀 세워놨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카이 하베르치와 플리식이 골을 넣었기 때문에 투엘 감독의 선택은 옳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경기 끝나고도 BBC라든지 스카이 스포츠, 뭐 풋볼 런던 이래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루카쿠가 앞으로도 힘들어질 수도 있겠는데 루카쿠 빼고 경기하니까 경기력과 그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루카쿠 좀 그러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죠. 루카쿠가 지난번 인터뷰 설화 이후에 사실 폼이 좀처럼 올라오진 않고 있죠. 지난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뭐 골을 넣긴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 경기에서 아니 이거 선발로 나와 이렇게 뛰면서도 볼 터치를 경기 내내 7번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탯이잖아요. 어떻게 7번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제 카이 하베르치를 넣었는데 그 자리에 오늘 경기에서 카이 하베르치가 볼 터치 47번 했습니다. 그냥 비교를 하더라도 40번을 더한 거죠. 카이 하베르치가. 그런데다가 이제 히트맵을 한번 보세요. 카이 하베르치 오늘 경기에 진짜 넓게 움직이죠. 뭐 좌우 할 것 없이 밑에까지 굉장히 그다음에 공격과 수비의 관여를 넓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스카이 스포츠가 경기 끝나고 카이 하베르치의 이 터치맵을 지금 보여줬는데 이거 보면 더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진짜 폭넓게 볼을 경기장 곳곳에서 다 터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거의 해보지급의 경기장을 사용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이렇게 보여주는 데다가 카이 하베르치의 능력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계속 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넓게 커버하고 또 골까지 넣고 수비력까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야 이러면은 카이 하베르츠 루카쿠가 좀 내려가고 카이 하베르츠가 좀 중용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많은 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중용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카쿠를 아예 제외한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때도 더블 펄스 나인 포함을 해서 펄스 나인 전술을 투엘 감독이 썼었고 뭐 루카쿠가 조금 주춤하니까 뭐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첼시가 워낙 많은 경기를 소화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적으로 전술적으로도 가지 않겠냐 이런 점 보여집니다. 어쨌든 루카쿠에게는 이번 경기가 되게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더 이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티아고 실바와 캉테는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티아고 실바를 보면 이번 경기 히트맵 한번 좀 보시죠. 상당하죠. 그러니까 3백의 가운데인데 정말 위아래로 이만큼해서 아주 붉게 움직여준 걸 알 수가 있는데 개인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뉘디거와 크리텐센을 좌우에 두고 이거 라인 컨트롤하는 거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 팀을 잘 이끌어가잖아요. 상대 릴에는 캐나다 국대의 스트라이커 이 조나단 데이비드가 있었거든요. 뭐 포함을 해서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야 진짜 수비적인 게 대단합니다. 클리어런스 7번이나 했고요. 이거 7번 이렇게 하는 선수 많지 않거든요. 슈팅 블럭도 2번,
인터셉터도 2번, 그다음에 뭐 태클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리블 차단 이런 것도 기록을 했고 공중볼 경합에서 5번 시도했는데 4번이나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띄는 스탯은 뭐냐면 티아고 실바가 볼 소유권을 12번을 경기 동안 획득을 했는데 이거는요 37살의 티아고 실바가 챔피언스리그 동안 이제 해서 94경기를 치른 거거든요. 94경기의 챔피언스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티아고 실바가 한 경기에서 최다 볼 소유권을 획득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37살의 나이에 한단 말이에요. 예. 참 세월을 거꾸로 먹는다.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진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축구에 대한 센스, 축구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티아고 실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대단한 선수입니다. 풋볼 런던도 그래서 티아고 실바의 평점을 이번 경기 최고점이 9점을 줬어요. 수비 쪽에. 골은 다른 선수가 넣었지만 티아고 실바에 9점을 줬는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축구를 티아고 실바만큼 쉬워 보이게 하는 37살의 선수도 없을 것이다. 특히 챔피언스리그라는 최상위 무대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선수 개인적으로도 혹은 류디거 크리텐센을 이끄는 것도 무결점의 클래스였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티아고 실바에게.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캉테도 미쳤더만요. 진짜. 우리가 이제 박투박이라고 하잖아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상대 페널티 박스부터 우리 페널티 박스까지 정말 위아래 공격과 수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 이 박투박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캉테는 이번 경기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히트맵을 놓고 보더라도 진짜 진짜 딱 박투박의 어떤 느낌들 제대로 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임팩트는 이제 두 번째 골이었죠. 플리식이 넣었던 그 골. 자기 진영 그 앞에서 딱 볼을 주니까 뛰기 시작하죠.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부터 한 60m 드리블한 것 같아요. 드리블해서 플리식에게 딱 주고 이쪽에 이제 카이 하베르츠 이쪽에 플리식이 있었는데 플리식을 선택을 하죠. 플리식이 딱 때려냅니다. BBC가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캉테가 미친 듯이 뛰어들어와서 완벽한 패스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탯을 보더라도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요 어시스트 포함해서 2개 키패스, 패스 성공률 91%, 롱볼 5개 시도해서 4개 성공, 그 다음에 드리블도 3개 시도해서 2개 성공, 공격적인 스탯 쫙 깔렸죠. 수비적인 스탯은 뭐 더할 나위 없죠. 태클 4번 성공, 팀 내 1위입니다. 인터셉트 2번, 드리블 차다 3번. 그러니까 수비도 이렇게 잘해요. 앞에 공격도 이렇게 잘했는데 이번 시즌 사실 뭐 캉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조금 첼시하고의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뭐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경기 끝난 다음에 제가 쫙 그 현지 쪽도 봤더니 누가 캉테를 좀 보낸다고 그래. 막 영원히 첼시와 함께 있어야 돼. 이런 정도 할 정도로 진짜 잘한다. 예, 캉테는 진짜 최고입니다. 풋볼 런던도 캉테의 평점을 8점을 줬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캉테는 첼시 미드필더의 강점을 챔피언스리그 너그아웃 스테이지에서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이다. 아니 뭐 캉테 자체가 잘하지만 캉테는 특히 챔피언스리그 그것도 토너먼트 16강 이상 올라오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 공식적인 MOM 경기 최고의 선수가 캉테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최근에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4연속 경기 MVP가 캉테입니다. 이번 경기까지.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캉테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무대라고 하는 데는 센 팀들이 올라와서 아주 특히 토너먼트는 이제 뭐 단판 승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굉장한 긴장감과 컴팩트하게 경기가 이뤄지고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도 수비도. 이런 박투박의 교과서 같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4연속 MVP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캉테는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풋볼런드는 이어갑니다. 캉테의 패스 특히 장거리 패스는 대단했다. 캉테가 이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거나 더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첼시가 현재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야 캉테가 이 정도만 보여준다면 혹은 더 보여준다면 챔피언스리그 연패도 가능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극찬입니다. 근데 첼시가 걱정되는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뭐 2차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당장 이번 주말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28일 새벽 1시 반에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지에으하고 코바치치가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요 여파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어느 정도 부상이다라는 게 나오겠지만 요런 것들은 조금 살짝 좀 걸리긴 해요.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진짜 루카쿠는
복귀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재밌는 포인트 계속 이어지네요. 예.